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6월 4일 주말 토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참고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현충일이기 때문에 공휴일로서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점점 여름이 찾아오는 만큼 정말 여행 가기에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이 좀 오기 전에 이번 3일간의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이제 숙소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강릉에 가는 것을 상당히 좀 좋아해서 이번에 좀 알아봤는데, 제가 조금 늦게 알아보다 보니 숙소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차표까지 없기에 여행 가기에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할 걸,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선전패자분들,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행, 이러한 이제 자신만의 취미,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기에 즐길 때는 즐기고 일할 때는 일을 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람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큰 의미가 있으며 그에 따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전패자분들,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사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어제 이제 뉴스자를 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작년 5월달, 이제 6월달로 넘어서긴 했지만 5월달과 비교를 했을 때 현 시점의 물가 상승률,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정말 무섭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왜 무섭느냐? 좀 써드릴게요. 물가 상승률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물가 상승률.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일까요? 평균 한 2%, 3%, 3%만 돼도 정말 높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지금 5%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5%, 정말 어떻게 보면 이는 경제 위기가 좀 왔을 때와 맞먹을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정말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더욱더 무섭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현재 화폐의 가치에 따라 정말 만원, 2만원, 또는 5만원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다가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가 가치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달 버려, 그러니까 노동력이죠. 노동력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으며,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약정신, 정말 저는 중요하게 좀 여기고 있는데요. 이 절약정신을 키워나감에 따라 꾸준히, 정말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수량에 집중해야 해야만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디 보면 방송을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강조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급하지 않게 주식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재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혼자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결국에는 손을 맞잡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정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현황의 상태를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디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획기적인 부분은 바로 어제 제가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바로 2012년 상반기 삼성의 주요, 그러니까 인사와 조직 개편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직 개편이 됐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뉴 삼성,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말 정기 인사 이후에, 이는 대략적으로 한 6개월 만이죠. 네, 6개월 만에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으며, 어떻게 보면 깜짝 쇄신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부문, 선전표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이 반도체 시장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고강도의 조직, 인사, 개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소장을 교체를 하면서 이에 따른 중심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번 인사로 결국에는 메모리나 파운드리 사업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명 정도 정말 많이 단행을 했죠. 20명이나 교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지라고 좀 표현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대체적으로 누가 체인지가 됐냐? 바로 이제 부사장급 이상의 고위 임원만 대략적으로 10명 이상이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초강수 단행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반도체 연구 이제 조직 개편이 진행이 됨에 따라 기술 개발 역량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메모리 TDC를 디램에 대한 TDC가 이제 플래시 TDC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각각의 미래 반도체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함에 따라 차세대 연구실로 신설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인사 시즌도 이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인사 이동은 12월 달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이렇게 단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재용 부회장의 정말 뚝심 있는 그리고 미래 성장 가치를 위해서 반도체 전반의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부문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최신 4나노,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나노 기술 시스템을 전반으로 봤을 때 공정의 수율, 그러니까 제품 중 양품의 비율 향상과 이에 따른 이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반도체 담당 임원들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합을 시켜 나감에 따라 성장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천천히 빠르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이번에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여기 바로 화면에 보이시죠? 선전표자분들 반도체 브레인으로 새로 짠 삼성전자, 그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네덜란드에 직접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덜란드 하면은 슈퍼 을이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ASML이라는 회사가 떠오르고요. 이에 따라 일단은 이제 유럽 파트너들과의 이제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이제 회동에 따른 이제 가장 관심이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인수
합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이라 또 M&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NXP 본사와 모인 반도체 기업 집결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은 전사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그에 따른 돌발에 대한 상황 대비를 위한 역량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경영지원실 지원팀 산하에 사업 위기 관리인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직팀을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스템화가 정말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삼성 리스크 발생이 일단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고요. TF팀이라고 하죠. 그에 따른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함에 따라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전협회 회원분들 삼성전자가 현재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 대외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단락으로 빠진다고 한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협회 가족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